10조부터 지금 37조 1항까지 봤던 거는 기본권을 보장해 줄게 라는 말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37조 2항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무제한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제한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여기 이게 뭐예요? 이거 줄치고 머릿속으로 줄치고 얘가 뭐다? 헌법 10조부터 37조 1항을 얘기한다. 그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는 괄호를 쳐주세요. 또는까지 괄호를 쳐주시고, 얘는 공공복리에 흡수되는 내용이에요. 공공복리가 제일 커요. 공공복리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공공복리는 개인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존속을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국가 공동체. 그래서 공공복리가 가장 넓은 개념이고, 국가 안전보장 이런 거는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 쓰던 말이에요. 사공화국 때. 질서 유지는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뭐 대마라든지 아니면은 뭐 집회 시위라든지 이럴 때 이제 쓰는 개념이고, 평소에는 그냥 무조건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공복리를 위해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 나서 끊으세요. 완전히 끊으세요. 여기까지 뭐다? 기본권은, 그 다음에 공공복리를 위하여 여기서 또 끊으세요. 이게 뭐냐면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라고 그래요. 목적. 아,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구나. 국가의 모든 행위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구나. 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왜? 헌법 8조 한번 보세요. 8조. 8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7조 1항. 공무원은 뭐라고 돼 있어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돼 있죠. 그런 봉사자가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려면은 공공복리를 반드시 충족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37조 2항의 공공복리 위해서, 그 다음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또 여기서 끊으세요. 이 필요한 경우라는 게 아무 때나 남용되면 안 되고 아주 좁게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한적인 경우.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의미인지. 그 다음에 법률로서 또 끊으세요. 법률로서. 그래서 이런 필요한 경우에라는 말이 실질적 요건이고, 그 다음 법률로서라는 요건이 형식적 요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이라는 수단으로 어느 상황에, 필요한 상황에 그때는 뭘 할 수 있다? 공공복리를 위해서 목적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책에 일반적으로 보시면 기본권 제한이라고 해서 목차가 3개가 나와요. 기본권 제한의 요건, 이래서 기본권 제한의 요건은 첫째, 기본권 제한의 목적 이렇게 나와요. 뭐겠어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겠죠. 근데 공공복리 빼고 제가 다 지우라 그랬죠. 포함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권 제한의 형식 이렇게 나와요. 뭐였다? 법률로서. 로서. 근데 여러분 여기 생략된 말이 있어요. 이 법률로서는 법률의 근거를 둠으로써라는 뜻이에요. 법률의 근거를 둠으로써. 무조건 법률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처분으로도 제한할 수 있어요. 제가 헌법, 법률, 그다음 명령, 처분 명령, 그다음 조례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 그랬죠. 근데 기본권은 무조건 법률로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법률의 근거를 둠으로써라는 뜻이에요. 법률의 근거를 둠으로써 제한할 수 있고, 세 번째, 기본권 제한 실질적 요건, 그게 바로 필요한 경우에 하나예요. 필요한 경우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와요. 자유와 권리 본질적 내용. 이거는 살짝 파내세요. 지우세요. 이걸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없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게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권이 과연 제한이 됐는지, 어떻게 기본권 침해가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냐면, 내가 기본권이 있고 이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이게 처음에 이 말이 나오잖아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과제 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과제. 기본권이 의의와 내용이 뭐가 있는지 쭉 읽어오시라고 말씀드렸죠. 한 줄이야, 다 한 줄.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하면은 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기 정보에 대해서 내가 보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말 정도를 읽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읽어보시면 거주 이전의 자유란 내가 국외로 나갈 자유, 국내 이전할 자유. 이런 걸 제가 설명드릴 게 아니잖아요. 각자 읽어오시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기본권 강론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기본권 강론.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가치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서 사실적인 말을 하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헌법이라는 건 결국에 제가 뭐라 해서 다 형량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런 말을 쓰거든요. 기본권이 침해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이 말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이 주장은
형량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형량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내 기본권을 너무 고려를 안 한 것 같다. 형량은 제가 이미지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원래 헌법의 가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붙으면은 한쪽을 죽이는 게 아니라 둘 다 쪼그라든다 그랬죠. 내 거는 원래 한 요 정도까지 쪼그라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지금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얘만 너무 살리고. 그래서 이 뜻이에요. 침해가 됐다는 말은 뭔가 형량이 잘못된 채로 뭐가 이루어졌다? 입법부의 법률이나 처분이나 재판이 이루어졌다 이 뜻이에요. 국가의 제가 모든 제가 그 뭐라 그랬어요? 헌법 작용은 항상 국가를 통해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장한 건 뭐냐면은 내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말은 국가가 내 기본권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한 채로 너무 공공복리만을 고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권이랑 붙는 애가 뭐냐면 바로 얘예요. 목적이에요. 목적. 얘가 바로 얘도 가치고 얘도 가치인 거예요. 가치. 공공복리라는 가치랑 나의 기본권이라는 가치가 충돌했는데 붙었는데 지금 좀 형량이 좀 잘못된 거야. 나를 너무 물러봤다 이 뜻이에요. 지금 너무 내 권리를 너무 경시했다. 그래서 뭐가 된다? 이거는 침해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뭘까요? 원하는 건 결론은 국가의 어떤 행위를 취소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행위를 나 지금 기분이 나쁘니 그건 법률이든 아니면 처분이든 재판이든 다 취소를 해달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형량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옛날에 법무부에서 근무할 때 탈북민 관련 업무를 했었는데 탈북민 분들이 주장한 게 뭔지 아세요? 헌법을 37조 2항을 안 읽으셔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헌법 3조를 보면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돼 있으니까 북한은 포함하고 그 다음에 우리 14조에 보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당연히 북한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기 38선 그은 것은 철책 그은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37조 2항을 모르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37조 2항은 뭐 때문에 38선을 왜 긋고 왜 못 넘어가게 하냐면 국민의 생명과 자유랑 거주 이전의 자유를 두 개를 조화를 시킨 거예요. 이게 넘어가는 순간 총 맞아 죽잖아요. 근데 국가는 구성원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해서 형량이 된 입법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너무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이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헌법이라는 거는 아직 형량이 안 된 거라고 했어요. 제가 형량이 안 된 가치들이 집합체 집합돼 있는데 얘들이 이걸 통해서 이걸 구체화시키는 법률이라는 애들이 있으면 얘들은 뭐가 된다? 법률 내지는 처분 이런 애들은 다 이미 형량이 완료가 된 애들이에요. 기형량. 아시겠죠? 형량이 됐으니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형량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뭘 해라? 헌법재판소 들고 가라는 거예요. 처분이든 법률이든 뭐든.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나는 침해라는 말은 뭐다? 형량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뭔가 내 걸 좀 생각을 안 했네. 여기서 뭐가 대립한다? 기본권과 목적이 대립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기본권은 요거예요. 요거. 내가 사회 이분론에서 나눴을 때 사회 속에 생각할 때 이게 나잖아요. 나. 근데 공공복리 목적은 나 빼고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이거나 아니면 국가 전체를 얘기해요. 공공복리라는 거. 국가 전체를 유지할 이익이거나 다른 사람의 기본권도 당연히 고려를 해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담배를 피우고 싶어요. 근데 어떤 법률이 하나 딱 마련이 됐어요. 담배 피지 말라. 금연구역을 지정한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뭐랑 뭐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가치가 뭐랑 붙는 거예요. 공공복리라고 뭉뚱그려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담배 필 권리랑 이 사람 담배 냄새를 안 맡을 권리 있죠. 이게 충돌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생명권이라고도 하고 보건권이라고도 하고 내지는 흡연을 혐오할 수 있는 권리, 혐연권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공공복리에는 타인의 기본권이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타인의 기본권. 당연한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거거나 나 말고 다른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서도 뭐가 있는 나의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책이 잘못 써 있는 책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 타인의 기본권이랑 나의 기본권이 붙는 문제를 뭐라 그러냐면 기본권 충돌이라 그래요. 기본권 충돌. 근데 제가 헌법상의 공공복리란 목적이랑 기본권이 붙을 때도 제가 이익 충돌 내지는 가치 충돌이라 그랬죠. 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기본권 충돌이라고 해서 이거는 별다른 게 아니라 공공복리 안에 들어간다. 공공복리라는 건 타인의 기본권도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기본권 충돌 파트에 가면은 학설 대립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 하나 드릴게요. 총 3개가 있는데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3개가 나와요. 첫째가 뭐냐면 이익 형량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본권 서열 이론이라는 게 서열 이론, 기본권 서열 이론, 그 다음에 규범 조화 이론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까지 공부하고 나니까 뭔가 보이죠? 형량하고 조한제가 같은 말이라 그랬죠. 두 개는 같은 학설이에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같은 학설입니다. 이게 말만 다르고. 그 다음에 기본과 서열이라는 건 뭐냐면은 얘는 추상론을 얘기를 하는 거고, 기본과 서열은 내가 형량을 구체적인 경우에 다 해보니까 서열이 매겨지더라. 생명권이 1위, 그 다음에 흡연권이 2위. 아니, 흡연권 2위면 너무 심하다. 혐연권이 2위, 흡연권이 3위, 뭐 이런 식으로 서열을. 근데 이거는 이론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기본권은 서열을 매길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기본권 한 개밖에 없어요. 1순위는 생명권 말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랑 생명권이 1순위인 건 알겠는데 나머지는 그걸 못 매겨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의학적으로 뭐가 밝혀져가지고 담배를 피면 수명이 연장된다는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이때는 담배 펴야겠죠. 이 상황에서는 흡연권이 앞선다고 이게. 이 사람의 생명권보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안 피면은 3달 뒤에 죽는데 피면 6달 뒤에 죽는데 이런 펴야겠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이론은 잘못됐고 얘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게 통설이거든요. 규범 좋아요. 이게 같은 말. 규범이란 말이 뭐냐면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만 이게 원리 가치. 기본권 규범을 얘기해요. 기본권끼리 조화를 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평소에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비례 원칙, 형량의 원칙, 조화의 원칙. 이게 바로 가치 충돌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신법 우선이나 아니면 특별법 우선의 방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기본권 충돌은 뭐다? 그냥 평소에 우리가 하는 기본권 제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용어가 왜 다르냐면은 기본권 제한, 이게 헌법을 공부할 때는 제가 우리 1단계 공법에 있다 그랬죠. 1단계 공법. 1단계 공법의 특징이 뭐예요? 왕권이죠, 왕권. 왕권이기 때문에 용어가 되게 고압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행정행위도 하명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라 쓰냐면 기본권은 공익보다 낮아. 그래서 제한될 수 있어라는 말 쓰는 거예요. 이게 높낮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하고 사익이 충돌하면은 기본권 제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다음 사익끼리 충돌하면은 서로 레벨이 등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충돌이란 말을 써요. 아시죠? 그러나 두 개의 모습은 똑같다. 구조가. 공익,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공익이 사익보다 조금 더 높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뭐? 제한. 그 다음에 사익끼리 붙으면 충돌. 이렇게 말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 전체적인 말은 다 똑같은 것이다. 구조는 완전히 같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첫째 뭘 했냐면은 지금까지 설명한 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기본권은 이렇게 돼요. 기본권 제한의 목적에는 두 개가 있다. 첫째 뭐? 진짜 여기 공공복리랑 두 번째 기본권 충돌. 이걸 꼭 기억을 해두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본권 제한의 목적에는 진짜 공공복리, 공동체랑 타인의 기본권이 있다. 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그림. 국가라는 거는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제가 봉사를 한다 그랬죠. 뭐 기본권 보장, 그 다음에 공동체 존속.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위해서 당연히 기본권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 나와 있다. 기본권과 공동체.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형식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문장이 지금 두 개거든요. 잘 보세요. 첫째, 법률. 두 번째, 로서죠, 로서. 근데 여러분, 법률 로서부터 먼저 보면은, 로서가 뭐냐면은 법률에 근거를 둘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법률에 근거를 둔 국가 작용일 것, 이 뜻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뭐다? 했죠, 벌써. 법률 유보일 것, 법률 유보. 법률 유보라는 뜻이에요. 로서라는 말은 법률 유보라는 뜻이에요. 법률에 근거를 둘 것. 어떤 국가 작용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뒀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처분이나 명령이나 조례로 제한을 할 수 있어요. 다만 법률이라는 뿌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률로 쫙.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법률은 또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법률이 되려면 요건을 3개를 갖춰야 된다고 했어요. 법치국가에서는. 무슨 요건이 있어요? 이거 복습 다 해오셨죠? 첫째, 일반적일 것. 두 번째, 명확할 것. 세 번째, 소급해서는 안 될 것. 그죠? 그래서 법률 유보원, 이 형식적인 면에서는 총 4개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일반적 법률일 것, 명확한 법률일 것, 소급하지 않는 법률일 것, 그 다음에 그런 법률에 근거를 둔 처분일 것.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실질, 필요한 경우에 하나예요. 이 필요한 경우라는 게 이게 정확히는 이렇게 돼요. 이 필요성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이 필요성 원칙을 판단하려면은 전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필요성 원칙을 지킨 후에 후속 조치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얘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더 넓게 해석해요. 이 필요성 원칙이라는 건 사실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이 넓은 전체 이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필요성 원칙을? 비례 원칙이라고. 비례 원칙. 이 상황에서는 얘를 이만큼 후퇴시키는 게
비례적이다. 이 상황에 맞는 방향 설정이다. 위치 설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제가 뭐냐면은 외우세요. 적합성 원칙이래요. 적합성 원칙. 그다음에 후속 조치는 협의의 비례성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내가 우리 집에 막 쥐가 막 돌아다녀요. 우리 집에 쥐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엄마랑 그래서 협의를 했어. 내가 이 쥐를 잡으려면은 저는 이제 좀 고어한 성격이고 잔인한 걸 좋아하고 엄마는 잔인한 거 진짜 싫어하신다고 해볼게요. 그럼 나는 어떻게 했냐면 전기톱을 가지고 잡자라고 얘기를 했고 아니면 뭐 잔인한가요? 파리채로 잡자? 뭐 심한데? 엄마는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끈적끈적 거리는 거 있어요. 쥐 잡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 세대가 아니죠. 저 때는 그걸로 잡았는데 쥐가 거기에 딱 잡히면 못 빠져나가죠. 그러면 걔를 버려주자는 게 엄마는. 저는 우리 집을 해치는 얘는 그렇게 안 된다. 나는 얘를 반드시 뭐 잔인한데 뭘로 하지 뭘로 해야 되나? 망치로 잡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쳐볼게요. 잘 보세요. 이게 적합성의 원칙은 뭐냐면 이게 생략된 수단의 적합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최대성 원칙이라고 그래요. 최대성 원칙. 이 말은 뭐냐면 이거 최대성 원칙이라고 그래요. 최대성 원칙.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돼요. 가능한 모든 수단 중에 이 뜻이에요. 가능한 모든 수단 중에 필요한 것일 것. 이 필요라는 말은 뭐냐면 최소성 원칙이에요. 최소성 원칙. 무슨 최소성이냐면 피해의 최소성. 쥐를 가장 덜 괴롭히는 것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필요성은 객관적인 의미예요. 일반적 의미. 어떤 쥐든 최소한도 괴롭히는 것일 것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라는 말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고요? 가능한 모든 수단 중에 필요한 경우에 하나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가능한 모든 수단 중에 필요한 경우에 하나. 가능한 모든 수단 뭐다? 식칼도 되고 전기톱도 되고 그다음에 찍찍이도 되고 독약도 되고 그다음에 쥐덫도 되고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쥐를 그중에 가장 덜 괴롭히는 게 뭐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찍찍이거든요. 찍찍이 그죠? 얘가 쥐가 덜 괴롭잖아요. 그죠? 뭐 일반적인 쥐가 찍찍인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근데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협의의 비례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후속 조치와 비례성 얘는 뭐냐면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그것이 그 해당 쥐에 대해서 고통을 덜 줘야 돼. 이거는 주관적 최소성이라고 하거든요. 주관적 최소성. 무슨 말이냐면 그 쥐가 사실은 일반적인 쥐는 끈적이에 걸리면 안 고통스러운데 얘는 병에 걸려서 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늙어가지고 막 움직이지 못해 이렇게 막 슬슬슬 이렇게 걷는데 쥐덫에 걸리면 얼마나 이렇게 막 피부가 다 뜯어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끔찍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쥐는 어떻게 하자? 이런 수단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최대성 한 번, 최소성 두 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최대성의 원칙은 가능한 모든 수단. 그중에 최소성 한 번 뭐란다? 일반적인 쥐를 대상으로. 그다음 세 번째, 그 쥐의 특성까지 고려해서 진짜 최소성 원칙을 충족시킨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합성, 필요성, 비례성이라고 그래요. 적합성, 필요성, 비례성 원칙. 저는 적필비 이렇게 외우거든요. 적필비 원칙. 이거 세 개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비례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37조 이항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잘 보세요. 공공복리를 위하여부터 볼게요. 공공복리를 위하여 생략된 말이 뭐다? 가능한 모든 수단 중에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그리고 그 상황에 필요한 그리고 그 상황에 고통을 가장 적게 즉 수인 가능할 것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해당 쥐가 견딜 수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인 가능한 경우에 하나여라는 말이 생략이 돼 있어요. 앞뒤로 말이 하나씩 빠져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적합성은 수단의 적합성이고 그 다음에 필요성 원칙은 다른 말로 침해의 최소성이라고 하거든요. 침해 최소성. 그다음 맨 밑에 비례성은 다른 말로 수인 가능성이라고도 그래요. 수인 가능성. 견딜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쥐가. 침해가 최소된 건 맞는데 진짜 견딜 수 있냐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방금 들었던 사례는 뭘로 한다? 병든 쥐 사례. 이렇게 하겠습니다. 털없는 병든 쥐 사례로 하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인 쥐는 끈적이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얘는 병에 걸려서 너무 느리다. 이러면 그냥 손으로 잡아서 그냥 던지면 되겠죠, 그냥. 그죠? 절대 쥐덫을 넣어서 잡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비례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비례 원칙을 지켰으면 본질적 내용을 침해 안 해요. 그러니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형량하는 결과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이거 판단을 해봤는데 형량이 잘못되면 위헌이라 그러거든요. 위헌이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거고 합헌이면 본질적 내용을 침해 안 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물론 판례상으로는 나중에 두 개를 배울 건데 예외적인 게 두 개가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 현재 단계에서는 그걸 모르셔도 돼요. 그냥
비례 원칙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한 걸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조문을 읽으면서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책 뭔가 공부할 때는 교과서를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조문을 보고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조문 안에 집약시키는 게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실제 시험장에서 조문밖에 안 줘요. 물론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조문 안 주는 분도 있는데 조문을 외우세요. 그러면 외우시고 다시 한번 조문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37조 2항 한번 볼게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헌법 10조부터 37조 1항까지. 그죠? 그 다음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어떻게 한다? 국가안전보장과 또는을 괄호 쳐가지고 살짝 삭제하시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이때 공공복리 안에 뭐가 포함된다? 타인의 기본권도 포함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끊고 필요한 경우에 하나에는 앞뒤로 생략된 말이 있다. 가능한 모든 수단 중에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수행 가능할 때 라고 이렇게 앞뒤로 말이 생략돼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 경우에 법률로서인데 법률 끊고로서 끊어야 된다 그랬죠. 법률이란 말 앞에 생략된 말이 뭐다? 일반, 명확, 불소급인 법률로서. 법률 그다음 로서는 뭐라고 본다? 법률의 근거를 둘 것, 즉 법률 유보다. 그죠? 제한할 수 있다. 이 제한은 뭐예요? 제한은 형량이라는 뜻이에요. 형량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 형량의 결과 다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드리지만 형법 250조 1항에 보면 뭐라 돼 있다고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여기 딱 들어맞죠. 타인의 기본권 뭐예요? 이 타인의 기본권이 이 타인의 생명권이에요. 생명권. 이게 헌법 10조에서 나오거든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타인의 생명권을 위해서 나의 사형, 무기, 그 다음에 유기 5년 이상의 징역이 30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거는 이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고 형량한 거고 나의 신체를 12조 그 다음에 사형은 생명권 10조거든요. 이해되시죠? 나의 생명과 신체를 뭐 한다?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서로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나온 형량이 된 법률이 뭐다? 형법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